2008년 9월 캘리포니아 한 남자가 발사 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모니터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로켓이 실패하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그의 전 재산이 사라집니다. 전 재산이 사라지면 그의 꿈조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도,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비전도 모두 이 한 번의 발사와 함께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페이팔을 팔아 천문학적인 돈을 번 억만장자,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세운 천재, 뭘 해도 되는 사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2년 그는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쥡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두 가지 미친 일을 동시에 벌입니다. 하나,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직접 창업합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미쳤군. 억만장자가 돈을 태우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전기차는 당시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은 더했습니다. 나사와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같은 국가기관만이 로켓을 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한 행성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종할 수 있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류는 그대로 끝입니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인류가 여러 행성에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100배는 싸져야 한다. 이것이 그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그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스페이스X의 첫 로켓은 펠컨 1이었습니다. 소형 로켓, 저비용 우주 수송, 혁명의 첫 걸음. 2006년 3월 24일, 첫 번째 발사일. 팀 전체가 긴장한 채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로켓은 25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로 결국 추락했죠. 스페이스X 직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의 노력이 25초 만에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라. 수정해라. 다시 발사한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2007년 3월 두 번째 발사.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일단 엔진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2단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켓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2008년 8월 세 번째 발사. 1단과 2단 분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 직후 두 단이 충돌했습니다. 연소 잔류물이 재점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3번 연속 실패. 이 시점에서 언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스페이스X는 끝났다. 아마추어들의 비극적 실험. 억만장자의 가장 비싼 장난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일부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도 위기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측근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0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저는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동시에 붕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업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3번의 실패로 파산 위기, 테슬라는 생산 문제와 자금 부족으로 붕괴 직전, 개인 재산 사실상 미영원, 결혼은 파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는 무너지면서도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그 답이 예스라면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돈 전부를 두 회사에 나눠 투입합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통해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 발사의 2단 엔진 문제, 세 번째 발사의 분리 충돌 문제, 각각의 원인을 특정했고 해결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만약 실패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에게 세 번의 실패는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향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발사, 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회사에 남은 마지막 연료, 머스크에게 남은 마지막 돈. 2008년 9월 28일 오후 11시 15분 콰절레인 섬,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스페이스X의 발사대가 있는 곳,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머스크는 통제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9, 8.7, 6.5, 4.3, 2.21, 발사.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펠컨 2로 궤도 진입 확인. 통제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스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펠컨 1호의 성공은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나사가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2010년 펠컨 9 발사 성공. 2012년 민간 기업 최초로 드래건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2015년 세계 최초 재사용 로켓인 펠컨 9 1단 로켓 지상 회수 성공. 2020년 우주인 2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 발사 성공. 재사용 로켓은 혁명이었습니다. 기존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킬로그램당 우주 수송 비용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은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진짜 가까워졌습니다. 나사조차 스페이스X에 의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기관을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무모한 도박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살펴보면 그는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도박꾼은 승률을 모른 채 베팅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세 번의 실패를 통해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연료 라인의 부식 문제 확인 및 수정. 두 번째 실패 2단 엔진 점화 문제 확인 및 수정. 세 번째 실패 1단, 2단 분리 후 충돌 문제 확인 및 수정. 실패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가장 비싼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시 해보자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 실패에서 배우고 고치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실패를 내가 틀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머스크는 실패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판단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가입니다. 그는 성공할 것 같으니까를 기준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야 하니까를 기준으로 도전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냐. 이 질문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확률이 낮으면 포기합니다. 필연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낮은 확률도 높이려 합니다. 머스크에게 인류의 다행성 생존은 필연이었습니다. 그 필연을 이루기 위한 스페이스X의 성공도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실패도 자산의 소진도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실패였다면 아마 그는 파산했을 것이고 세상은 그를 경솔한 몽상가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그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옳았던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옳았던 것은 끝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불꽃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실패 후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계속 간다.
그는 무모하게 돌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3번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머스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확실한 것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를 3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댓글에 나의 4번째 도전은 땡땡땡이다 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4번째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찰기록이었습니다.